네, 잠시 후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합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등을 둘러싸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회동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천영식 계명대 개건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시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가 첫 상견례를 갖습니다. 여야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시급한 건 원구성이고 물론 이건 원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지만 과연 이번 이 두 대표 간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 좀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뭔가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어떤 성과가 이어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 물밑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과정들이 있어야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전대로 했던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11대 7 그리고 법사위하고 얘기를 특히 이제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 만남으로 우리가 내가 통크게 양보할게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의 서로 간에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상징적인 얘기들, 좀 뼈 있는 얘기도 오고 가면서 앞으로 크게 좀 협치하는 모습 보이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둘의 만남이 굉장히 주목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 30년 넘은 악연 때문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대위원장일 때 한번 컷오프 시킨 적도 있었고 같은 지역구에 나와서 이해찬 대표가 이긴 적도 있었고 이번 21대 총선 앞두고도 비대위원장과 대표를 맡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패하기도 했고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패하기도 했고 참 이런 악연이 있는데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악연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악연이라면 이제 세 번 만난 건데 세 번 만나서 세 번 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다 패했어요. 또 그렇게 되나요? 3전 3패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의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원 구성 협상이라는 게 협상에 두 분이 이렇게 뭘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둘의 이제 과거 인연들이 이제 회자가 되고, 그거는 과거 인연이 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상당히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강한 캐릭터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니까 누가 기싸움에서 기가 더 세냐, 이거를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그럼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기가 훨씬 더 세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전 3패예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대부분 다 기선을 잡았는데 관악에서 88년도에 할 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집권당의 후보로서 우월한 위치에서 출마를 했는데 사실 졌죠. 이해찬 의원한테, 초선한테 이제 졌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할 때도 컷오프를 시켰는데 무소속으로 살아온 거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집권당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총선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왔으면서 또 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김종인 위원장이 항상 강한 모습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패한 이게 그런 측면에서 악인이라면 악인인가요? 그런 하여튼 재미있는 미묘한 좀 기싸움도 오늘 있을 수 있다. 그분도 좀 봐야 되겠네요.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실무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내 대표들 간의 이런 협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한 2시간가량 막걸리 회동을 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엔 아무런 성과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5월 개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군소정당들과 같이 국회 소집 요구서도 지금 제출한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단독으로라도 이 통합당을 배제하고라도 5일 날 개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 그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시작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간편하죠. 그런데 그동안 또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정치라는 게 법에 규정된 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국회의원이 또 필요 없다고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는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권한을 사용할 때 야당을 생각해서 권한을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할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정치가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민주당도 많지 않아요, 사실.
물론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177석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오만해 보이잖아요. 당장 출발부터 벌써 국민들한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통합당이 무조건 우린 2선밖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은 밀어붙이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일단 국회 문을 엽시다. 그럼 법이지 않습니까? 라고 네. 하는 명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협상 마지노선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추경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마지노선을 지금 가지고 서로 간에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아직 며칠밖에 지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협상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한 달씩 늦게 지각 개헌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좀 타협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마지막에 걸림돌로 남는 게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면서 바뀐 주장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이미 충분히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쪽은 없애자고 하고 이전에 없애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악순환은 좀 이번에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끊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계 작구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심사권을 폐지하거나 내려놔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려놓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저는 이제 정치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런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상대를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인정하면 좀 꼬여가는 문제들도 좀 쉽게 풀려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통합당도 그걸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또 없애자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역시 그런 입장을 이해하는 선 안에서 뭔가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야당에게 양보는 하더라도 만약에 양보를 하는 민주당의 그런 양보가 있으면 통합당은 체계작구 심사권에 대한 폐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그런 타협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은 예. 예전부터 사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또 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끊어주는 그런 이제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제 오랜동안 이제 관례로 그렇게 야당한테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야당이라기보다 소수당한테 주는 거죠. 다수 국회의장을 이렇게 먹고 있는 취하고 있는 다수당에 대해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소수당한테 이제 주는 관례가 이제 형성돼 왔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꾸 심사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부분도 뭐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몇 번 있죠. 그럼 이걸 풀기 위한 방식이 과연 없애는 것 말고는 풀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각에서는 뭐 네. 국회의장 산하로 해서 외부로 또 두는 그런 방안도 또 얘기가 되던데. 그렇죠. 지금 이제 여권에서 그 이제 부분은 나오는 어떻습니까?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국회의장한테 이렇게 맡겨버린다는 것 자체가 국회 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퇴행이죠. 국회의장이라는 개인한테 이렇게 그거를 다 이렇게 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맡겨버린다는 건 그건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법사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사위가 싸움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뭐 자꾸 심사를 하든 뭐 이렇게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자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조금 이제 법사위에 중진들을 좀 배치해서 싸움을 좀 뭐 이렇게 막는 방식으로 법사위 구성의 변화를 좀 둔다든가 네.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떤 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저 소주 회동회에서 막걸리 회동도 하고 하는데 그다지 이렇게 뭐 술만 드시고 아주 구체적인 협상 카드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칫하다 이제 술만 드시고 협상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가지는 않겠죠, 물론. 저는 예, 되리라 오늘이 생각합니다. 3일이니까 네, 네. 5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협치의 묘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이야기 좀 해볼게요.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당론이었던 것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라고 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게 뭐 강제성 당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그리고 경고 징계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적절했다라고 보시나요? 적절성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볼 때는 개개인 헌법기관인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소신을 갖고 표를 던진 것을 가지고 그걸 당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민주주의적 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면서 한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각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인데 당원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그냥 방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속 정당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어느 쪽에 국회의원은 속해 있는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반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양쪽에 다 기속이 있다. 기속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위에 당원 당규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건 헌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당에 관한 소속돼서 정치 활동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다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국회의원은 어떤 방식들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제 15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당시 한나라당이었을 때 그때 당론 안 따랐다고 해가지고 제명 조치하고 출당 조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치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경고 조치예요. 그러니까 징계 수준으로서 가장 낮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좀 이렇게 경고 주는 거야.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징계 조치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수처 문제 가지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결하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걸 처리하느냐 마느냐가 일종의 민주당에 있어서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은 당대로 가십시오. 난 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참 되게 서글픈 뉴스죠. 이 뉴스 자체가 뭔가 정치가 이제 발전돼가는 뉴스라기보다는 좀 퇴행돼가는 뉴스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참 서글픈 뉴스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 처리를 하면서 반대표가 한 표라고 하죠. 근데 과거에 이제 중국의 이렇게 투표 결과에서 모택동 주석 때 반대표가 한 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옥살을 했다고 하죠. 이제 감옥에 가고. 근데 이제 이게 한 표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표의 민주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도 본인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표를 안 하면 혹시 통과가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다 사실은 이게 안전장치를 다 하고 이제 기권을 한 건데 그 정도의 그거를 받아들일 정도의 아량이 없으면 이게 참 정치가 서글퍼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통합당을 운영하거나 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전 저대로 하겠습니다. 제 양심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원한테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당이라고 하면 당의 기율이 있는 겁니다. 당의 기율 안에서 국회의원이 움직이거나 당원들이 움직여야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럽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중국 공산당이나 사회주의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고 아주 특별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후퇴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론 투표를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당론 투표가 깨진 적이 더 많습니다. 당론 투표 100% 이렇게 관철되는 경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당론 투표 깨졌다고 다 징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다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하는데 이번 경우는 여당이 아무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게 없는데 그리고 이미 이제 금태섭 의원은 그 어떤 피해를 한번 자기가 이제 당했고 이것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과도하게
비춰진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징계를 경고라고 하는 징계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당원권 뭐 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과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경고라고 하는 조치는 그래도 당이 규율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이 당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징계가 나온 것이다. 이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론이 나왔고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막 시작된 시기입니다. 민주당 177석 중에 50% 가까이가 초선 의원들인데 초선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의원 입장에서는 각자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지금은 뭐 패기가 넘치는 때이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뭐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의원들이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선택을 마지막에 할 때 그 이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당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겠다. 내가 위축되지 말아야 되겠다. 당 안에서의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토론은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원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끝까지 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방식들을 저는 고민하고 선택해 가는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천영식 계명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